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 6월 FOMC가 있었죠? 좀 시간이 제가 분석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 늦게 찾아뵈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면서 오늘 핵심 내용들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월스 제목은 이렇게 꼽았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최대 2번 더 올릴 수 있다. 이거는 점도표상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 2번 정도, 2번가량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 단 7월은 아직 미정이다. 7월은 아직 살아있다. 라이브 미팅이다. 그때 가서 할 거다. 라이브 미팅이라는 게 그때 가서 한다는 거잖아요. 생방송. 그러니까 시장은 오른쪽에 조금 위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낙폭이 많이 줄어들고 나스닥과 S&P는 상승했어요. 그런 내용 이해하시면서 같이 빠르게 한번 알아보시죠. 오늘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 내용이고요. 성명과 발언은 확실히 매파적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나스닥이 0.39% 올랐고 S&P도 조금 올랐어요. 다우는 한 0.68% 내렸거든요. 좀 혼조세를 보인 이유가 제가 앞에 설명드린 내용 때문이다. 그런 내용 보시면 되고요. 금리는 동결했죠. 이거는 다 아실 내용일 테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핵심 내용 8가지를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시죠. 파월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의 모든 위원들이 연말까지 어느 정도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예상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오직 이번 회의에만 적용된다. 이번 회의에만. 그러니까 자 보시죠. 이번에 동결했잖아요. 근데 이 동결 결정은 이번 회의만 적용하는 거다. 다음에 계속하는 거 아니야. 이번만 하는 거야. 그 얘기는 앞뒤로 합쳐서 보면 모든 위원들이 연말까지 금리를 올려야 된다. 올려야 되는 폭은 0.5%포인트다. 그리고 동결 결정은 이번 회의만이다. 그러면 그 이후로 연말까지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이제 이번 업데이트된 내용인데요. 지난 3월에 연말까지 연준의 기준금리가 한 5.1% 될 거라고 봤습니다. 중앙값이. 근데 이번에 5.6%, 0.5%포인트 올랐죠. 0.5%포인트니까 0.25씩 2번. 그럼 딱 들어맞죠? 그렇게 2번 더 올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더 보시면 이게 점도표예요. 잘 보시죠. 지금 현재 5.00에서 5.25잖아요. 5.00에서 5.25 밑으로 찍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연내 금리 인하를 생각한 위원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지금 기준으로서는 맞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연말까지 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자 보시죠. 근데 지금 보면 5.5% 요 선이 5.5%입니다. 5.5% 이상으로 찍은 사람들이 12명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5.5% 이상. 즉, 지금이 5.00에서 5.25니까 5.5% 이상이면 하단이 5.5%, 5.50에서 5.75, 0.5 간다는 거 같은 내용이죠. 18명 중에 12명이 5.5% 이상을 찍었다. 이 얘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다. 인하는 한 명도 없고 한 번 정도 더 올리는 걸 원하는 사람은 4명. 지금 수준을 원하는 사람은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잘 보시고요. 자, 2번으로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요거 내용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오직 이번 회의. Only about this meeting. 요 얘기. 2번 내용 보시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에 중요한 위원은 한 명도 없다. 금리 인하에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해되셨죠? 3번 보시죠. 근원 물가를 보면 전년 대비 많은 지전이 이제 막 전년 대비 많은 진전. 그러니까 이제 조금 막 내려가는 시작이다. 자, CPI 보셨죠, 여러분들? CPI에서 뭐가 문제였죠? 헤드라인 수치 많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근원이 여전히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월도 인지한 결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원 물가를 보면 아직 좀 더 가야 되겠다. 우리는 근원 물가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그 얘기했죠. 헤드라인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야. 뭐 다 알고 사람들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퍼져 올 거다 말 얘기했었지만 요 근원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근원 PC는 6개월 동안 큰 진전이 없다. 2% 타기까지 갈 길이 멀다. 헤드라인 물가는 상당히 내려왔지만 근원 물가는 다 내려가야 된다.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추가 긴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파월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은 충분히 제한적인 금리 수준에 훨씬 더 접근해 있다. 충분히 제한적인 수준에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7월 회의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일부 얘기를 했지만 물론 이제 오늘 6월 회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7월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매파들이 물어봤겠죠. 너 근데 진짜 이번에 안 하면 7월에 할 수 있어? 뭐라 얘기했겠죠. 하지만 일부 얘기가 있었지만 초점은 6월 회의 결정이었다. 7월은 라이브 회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7월에 가서 결정할 거다. 요 부분 때문에 이제 시장이 기대를 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아하, 스킵이라고 뭐 보여지긴 하나. 오늘 분명히 당연히 스킵으로 보여주죠. 스킵으로 보여지긴 하나 요거 잘하면 그 사이에 데이터가 잘만 나오면 7월에도 넘어갈 수 있겠는데 그 기대를 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낙폭이 좀 많이 줄었죠. 그리고 나스닥과 S&P는 상승할 수 있었죠.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데이터에 따라서 한 번 더 기대를 걸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파월은 말로 굉장히 좀 세게 얘기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오늘 이제 그 동결 결정을 내린 이유를 바로 이런 부분을 제시했었습니다. 신용긴축에 역풍이 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될지 아직도 잘 모른다. 그 판단이 너무 이르다. 이걸로 이제 동결 기준을 이유를 댔어요. 이 얘기인즉슨 향후에도 추가 동결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번에 동결 이유가 됐으면 이게 더 심해지면 향후에는 또 추가 동결 이유가 될 수 있죠. 그리고 통화 긴축 효과가 완전히 안 나타났다. 시차가 있는데 정확히 몰라서 이걸 좀 더 보긴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참고사항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스킵 사람들이 스킵이라고 하는데 뭐 자기는 스킵이라고 부르고 싶진 않다. 속도 조절이 좀 더 적당하다. 요 이제 그 컨셉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파월이 이제 닉 티밀하우스가 오늘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 뭐 안 올리고 다음에 올리는 거 그게 무슨 이점이 있느냐? 뭐 다음에 올릴 거면 이번에 올리는 게 낫지 않아? 뭐 그런 의미죠. 다 이번에 안 올리고 다음에 올리는 게 무슨 강점이 있느냐? 그런 경우 그거에 대답에 대해서 지표들 다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표들을 다 볼 수 있고 아직 뭐 신용기초 부분을 더 따져볼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좀 연장선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빠르게 올리지 않았느냐. 뭐 0.75 계속 올릴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0.5 올렸고 그 다음에 0.25씩 계속 올려왔는데 이번에 쉬는 거는 속도를 더 늦추는 거다. 속도를 더 늦추는 거다. 뭐 건너뛰고 그런 게 아니라 속도를 더 늦추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시장상을 더 잘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댔어요. 무슨 얘기냐? 속도가 느려지면 긴축 효과를 잘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매번 0.25씩 올리던 거를 뭐 예를 들어서 두 번에 한 번씩 0.25씩 올리면 속도가 더 늘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뭐 평균 뭐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겠지만 평균 뭐 0.125씩 올린다고 보게 되는 거죠. 뭐 매달.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스킵이 아니라 속도 조절이다. 그래서 어쨌든 파월과 연준 주도부의 생각은 이번에 금리 인상을 안 하고 건너뛰는 거를 속도를 더 낮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생각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죠. 지도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요 수치들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경제 전망을 이번에 업데이트 했죠.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이번 GDP를 지난번 0.4였는데 1.0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2배 이상이에요. 2배 이상. 2배 이상. 0%대 0.5% 미만 뭐 이렇게 성능률이 나오면 이건 사실상 침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1%라고 나오면 이거는 연착륙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실업률은 더 떨어지죠. 4.5에 4.1로. 근원은 당연히 좀 올라가긴 합니다. 근원이 올라간다는 자체가 경제가 뭐 그만큼 뭐 나쁘지 않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 오호 이게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더 높아졌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월가에서도 그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조금 더 제가 첨부할 내용인데 그건 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노동시장 관련해서는 여전히 타이트하다. 좀 더 둔화할 필요 있다.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왜냐면 이제 방금 보셨지만 실험 전망치가 좀 낮아졌지만 4.1%잖아요. 5월에 3.5였으니까 뭐 더 올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건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사업용 부동산 주의 있게 보고 있다. 주택 부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주택 가격이 뭐 좀 오르지 않느냐.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런 얘기 때문에 이제 뭐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싸움과 다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기사도 나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파월도 이제 그 부분은 자기가 잘 알고 있는데, 여전히 절대적인 수준에서 좀 낮다고 생각한다. 뭐 올라도, 결국은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이렇게 결과적으로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진 다음에 올랐으니까, 그럼에도 예전과 비교하면 낮은 거다. 그런 생각을 얘기를 하고, 뭐 적정한 수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주택 부분 뭐 가격 일부 반등 이런 게 금리에 절대적인 핵심적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뭐 일부 영향을 주지만 핵심적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주택 부문 뭐 약간 반등은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보시면 결과적으로 매파적이었다. 이거는 그렇게 인식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인식하셔도 되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 달 금리 인상 중단은 끝난 게 아니라 7월에 올릴 확률이 좀 더 있다. 스킵이 될 가능성이 높다. 파월이 뭐 자기가 스킵이라 부르고 싶다 않다 말다 뭐 그거는 뭐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고 저희가 스킵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용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가 볼 때 스킵이야. 그럼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당국자 입장에서는 이게 특정 용어에 갇힐까봐 그렇게 하는 건데 저희가 편한 대로 부르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CM 페드워치 보시면 7월이거든요. 인상 확률이 65.7% 달합니다. 동결도 좀 상당히 되지만 확실히 두 배 가까이 된다. 인상 확률이. 그래서 시장도 7월 인상 스킵을 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뒷부분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월가에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면 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자료, 데이터가 갑자기 너무 좋게 나온다든지 금융시장 긴축이 확 나빠진다든지 그런 거 아니면 어쨌든 이런 부분 계속 고민하고 있지만 최소 한 번 이상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잖아요. 어제 이제 또 포지를 점친 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좀 확 늘어났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전에 제이슨 퍼먼이 0.25냐 0.25 올리느냐 점도표에서 그게 관건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0.5를 올렸으니까 약간 쇼크가 왔겠죠. 타격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찾다 보니까 7월 회의가 라이브네. 정해진 게 아니네. 그러면 포즈 사라져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들을 좀 낚아내들이 본 부분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가가 내려가는 상황이 좀 전반적으로 컨디션은 좀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근원 PC가 연말까지 3.9까지 내려가면 연말 이제 목표가 3.9니까요. 그게 이제 좀 상당한 진전이라고 할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시장들이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보이면서 S&P가 하락분을 해보겠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제 전망이 나왔다. 그쵸? 이렇게 되면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이 전망대로만 된다면. 그러면 경제가 이렇게 좋아진다고 하면 추가 금리 인상 못할 이유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추가 금리 인상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론 전망을 놓고 파월이 점도표를 0.5까지 파월이 올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연준 위원들이 다 봐서 같이 합쳐서 전망을 0.5 더 올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블러핑은 아니다. 이거 전망치를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 더 보실 게 그래서 이제 파월의 긴축 의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실질금리 제가 앞에도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요거 보시면 올해 이제 연방 기준금리 전망치 5.6%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근원 인플레 3.9를 빼면 실질 정책금리는 한 1.1
7%포인트 정도 됩니다. 5.6에서 3.9를 빼면 1.7%포인트 정도 돼요. 제가 이 3부 였을 때 계속적으로 설명드렸던 게,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얘기했던 게 적절한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냐. 실제 기준금리 코어피쉬로 따졌을 때 그게 한 1.5%포인트 안팎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 한 1.7%포인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긴축적이구나. 꽤 긴축적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내년으로 가면 2%포인트로 더 커집니다. 물론 내년에는 기준금리가 더 내려가는 걸로는 나와요. 경제가 뭐 좀 둔화하고 하면서 내려가는 거겠죠. 그런데도 이 차이가 2%포인트 더 벌어진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더 긴축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더 긴축적으로 된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더 긴축적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침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연준이 얼마나 물가를 잡고 싶어 하느냐 그런 의도가 여기에 좀 드러난다고 저는 보여요. 그 실제 긴축 정도가 더 커지잖아요. 그거는 긴축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의미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월이 오늘 이 경제 전망 보니까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 맞아?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뭐 여전히 금리를 낮추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실업률을 많이 높이지 않고 뭐 성장을 많이 훼손하지 않으면서 인플레를 2% 낮출 수 있는 기질이 있다고 생각은 한다. 뭐 쭉쭉 얘기하면서 뭐 얘기했어요. 직접 얘기하지 않고 약간 돌려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받은 느낌은 조금 내년까지도 긴축하는 걸 봐서 긴축에 대한 위험성을 좀 더 많이 보고 있구나. 침체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는구나.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한 포인트가 되니까 같이 한번 꼭 봐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시타다엘, 켄 그리핀도 2024년에 더 조심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이 얘기도 같이 한번 좀 봐두세요.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이 내용 자체는 점도표 그리고 이제 파월의 발언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파월의 7월도 오픈돼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일단은 7월 인상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뭐 확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는 어쨌든 그 사회다운 데이터 물론 이제 일본 낙관론자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제 낙관은 지금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데이터에 따라서는 금리 인상폭은 조금 조정될 수는 있는 건 사실이다. 예. 데이터가 좀 더 좋게 나오거나 하면 금리 인상은 뭐 한 번이 될 수도 있는 거다. 에나홍이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연말 인플레 수준이 연준 예측했던 것보다 낮을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월가 한번 저희가 또 전화해서 물어본 결과 이런 겁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로는 추가 금리 인상이 0번일 수도 없을 수도 있고 0번 한 번일 수도 있고 두 번일 수도 있다. 이걸 좀 다 열려 있는 거다. 전체적으로는 좀 뭐 추가 인상 쪽에 좀 무게가 있지만 어차피 데이터 나오는 거에 따라서 안 올리거나 0번이거나 한 번이거나 두 번일 수 있다. 아직 이 부분은 오픈된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어쨌든 오늘은 이제 그 0.5 점도표에서 0.5 올려갔다는 그 충격 때문인지 시장 전망은 좀 이제 부정적인 전망들이 오늘 조금 많았습니다. 마이클 리스는 오늘 이제 3,900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시장에 추가적인 충격이 있을 것 같다. 모건스탠리 쪽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 BTIG에서는 이제 뭐 파티가 좀 끝나고 있는 게 아니냐.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좀 리스크가 매우 크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건들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준은 말로 매파적이었지만 행동은 매파적이지 않았다. 동결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연준이 지네들이 오늘 얘기한 거 그렇게 가면 실제 뭐가 깨질 거야. 건들락은 전에도 이제 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좀 얘기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금 연준이 내세운 대로 하면 뭐가 깨질 거야. 침체가 올 수도 있고 뭐 대형 사고가 터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들락은 추가 이제 다시 속도를 내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 참고로 28일에 대형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지역 중소은행들이 더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뭐 이렇게 뭐 20몇 개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완전 초대형 은행 말고도 뭐 이제 그 밑에 은행들 상황이 어떻게든지 좀 볼 수 있겠죠. 이걸 좀 더 보면 어쨌든 이제 그 신용 긴축 부분 이런 거를 조금 더 이해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은 어쨌든 약간 복잡은 해요.
여전히 이제 제가 어디서 설명드렸지만 파월이 뭐 세게 얘기하고 점점 더 찍히든 말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오늘도 약간 그런 상황인 거죠. 실제로도. 거의 사실 데이터 나와봐야 알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서로 이제 전망 부분이 약간 부분이긴 한데 오늘 이제 어쨌든 PPI는 좀 좋게 나왔어요. 네, 예상을 하려 했는데 오늘 뭐 FMC 완전 묻혔죠. 묻혔긴 했는데 이제 내일은 이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자료가 좀 많이 나와요. 뭐 소매 판매, 시업 주당 청구,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뭐 이것저것 많이 나옵니다. 뭐 그다음 광공업 생산 이런 것도 나오고 하루가 지나면 시장에서 좀 이제 생각이 좀 더 잡히는 부분이 항상 있었어요. 하루가 지나면 이제 그래서 FMC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 파월반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좀 더 각이 잡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일 제가 다시 한번 많은 지표들 분석하는 것과 함께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시기에서도 내일 알림을 알려주네요. 오늘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